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원론 5번째 동영상입니다. 전체 교과서가 15장까지 돼 있고, 동영상은 이제 25분짜리가 이제 20번을 찍어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아마 동영상 하나에 한 장이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이제 뭐 마케팅 기본, 거기 설명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라는 이제 세그멘팅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하는 거. 그다음 이제 3장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소비자 행동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뭐 왜 사는가. 4장이 이제 뭐 소비자 행동을 찾아내는 마케팅 조사 이런 겁니다. 소비자 행동이란 소비자가 이제 고객, 뭐 소비자, 뭐 이렇게 쓰죠. 커스터머, 바이어, 뭐 컨슈머 쓰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통일돼서 컨슈머 비헤이비어 이제 그걸 소비자 행동이라는 소비자들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를 어떻게 발산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제품을 구매하는가에 대한 것이 소비자 행동입니다. 소비자들의 주로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한 7, 80%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거, 뭐 중고 집단이니까 청바지를 사려고 하는데 주위의 친구들이 뭐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사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소비자 문화 이런 게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조금씩 진도를 나아가 보겠습니다. 소비자 행동의 이해가 중요하고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정보 탐색한 걸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선택하고, 구매 후의 행동,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 이해는 중요한 것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태도나 구매 행동이 기업의 성과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게 과거에는 주로 제품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주로 서비스인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태도가 뭐냐? 태도란 아주 중요합니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장기간 동안 가지는 하나의 성향. 그러니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장기간 동안 가지는 성향이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좋으면 그 제품을 계속해서 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유명 브랜드가 되고 이제 많이 팔리는 어떤 장수 브랜드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장수 브랜드라는 게 아주 뭐 신라면, 뭐 그다음에 참이슬 소주, 그다음에 요새 뭐 자이리톨, 그다음에 뭐 자동차 중에 현대자동차의 일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수 브랜드죠. 장수 브랜드. 초코파이도 장수 브랜드고, 바카스도 장수 브랜드고, 뭐 라네즈도 장수 브랜드고요. 그 오랫동안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결정적인 태도, 그러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태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결정지는 것이 소비자들의 생각이고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소비자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제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소비자 태도를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의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변화.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이게 변하게 되겠죠. 조금씩.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아이폰이 나와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지금도 상당히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휴대폰 제조업체가 한 1000개 정도 된답니다. 메이커가 1000개 되는데 브랜드는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이제 뭐 OEM으로 팔거나 뭐 그렇게 되니까. 근데 브랜드는 이제 빅 브랜드라는 게 이제 구글의 아이폰이 있고 삼성의 갤럭시가 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LG전자가 있고 뭐 그다음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갤럭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LG전자가 3등 정도 했죠. LG전자도 있었고,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브랜드들이 장수를 하면서도 이제 아이폰이 이제 크게 성장을 계속 하니까 다른 것들이 이렇게 빛을 못 보다가 요새는 이제 삼성전자 따라가다 요새는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휴대폰 판매 업체들의 어떤 영업이익 비율로 보면 뭐 애플의 아이폰이 압도적입니다. 90% 정도가 애플이 내고 그다음에 10몇 % 삼성전자가 내고 나머지 업체들 대부분이 뭐 적자 상태에서 이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손을 떼려고 다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거기에 있어서도 변해가 있습니다.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과 갤럭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소비자들의 태도가 약간씩 변해가는 게 이제 그걸 이제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자 태도의 변화. 지속적인 변화 상태를 반영해서 그것을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 마케팅 전략에. 지난 동영상에서 한 어떤 타겟팅을 해가지고 표적을 잡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주는 것이 이제 전략 개발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컨셉이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이익 활동을 하는 게 마케팅 컨셉이다. 소비자 행동은 소비자들의 생각,
소비자들의 행동 욕구, 연구는 가장 중요한 게 구매 의사결정입니다. 이 앞에서 보셨죠? 소비자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주로 5 스테이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제 5단계로 되어 있는 거죠. 5단계로 되어 있는 게 무슨 뭐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평가, 선택, 그다음에 구매 후 행동.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게 5개입니다. 요거는 좀 시험에도 나오고 뭐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 제가 한국에서 80년대 소비자 행동을 배울 때도 이런 걸 배웠고 미국 가서도 이런 걸 뭐 여러 번을 배웠습니다. 요 5단계의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휴먼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갖다 소비자로 바꿨죠. 소비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5단계로 돼 있고 요 차근차근히 이제 설명을 다 하게 됐을 겁니다. 소비자 의사결정 유형에는 이제 3가지가 이제 루티나이즈 된 거, 뭐 일상적인 거, 그다음에 리미티드 제한적인 거, 그다음에 컴프레스 포괄적인 거. 저도 과거에 아주 유명한 미국 책들에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할 때 이런 뭐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리미티드 그러니까 이제 루티나이즈드 맨날 하는 거, 그다음에 리미티드 제한적인 거, 컴프리hensive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이렇게 있다 뭐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얘기고 지금 보면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처음 보니까 여기 루티나이즈는 매일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이빨 닦고 학교 오고 그러면 물건을 그런 거 맨날 사야 되죠. 그 다음에 휴지를 사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한적인 거는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생각도 해보고 약간 어디를 갈까 뭐 우리 커피숍을 어디를 갈까 뭐 우리 중국집 어디 갈까 이렇게 이제 제한적인 거. 그리고 포괄적인 건 아주 큰 거. 집을 사거나 뭐 할 때 쓰는 예식장을 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된 겁니다. 여기 관여도라는 게 있는데 관여도는 이제 저기 인볼먼트나 커미트먼트라고 이제 1960년도에 그 크루그만인가 미국에서 아주 언론 쪽의 교수가 조사를 한 건 아주 쉬운 거죠. 사람들이 신문이나 뭐 잡지를 볼 때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TV나 라디오를 시청할 때는 신경을 덜 쓰더라. 이게 왜 쓸까? 이게 한 거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관여도가 낮으면 덜하죠. 관여도는 뭐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정도.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나 뭐 이런 거는 읽고 이해를 해야 되죠. 위부터 쭉 이해해야 돼. 이게 관여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방송은 뭐 그렇지 않죠. 그냥 보다. 야구 TV 중계를 보다가 그냥 깜빡해도 뭐 화장실 갔다도 뭐 5대 4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고 되죠. 근데 글자는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관여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관여도가 높은 걸 이제 하이 인볼먼트, 고몰입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관여도가 낮은 걸 로우 인볼먼트라 해요. 그렇게 소비자 행동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탐색 시간은 서치 타임이라 해서 시간이 뭐 많이 걸리고 조금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비용은 코스트. 코스트는 이제 심리적인 비용에는 이제 물질적인 비용, 돈도 있지만 심리적인 비용도 있고, 심리적인 비용이 되는 게 물건을 나쁜 거를 약간 비싸게 사면 심리적인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피지컬한 어떤 육체적인 비용도 있죠. 뭐 어떤 걸어가서 사야 되고 말이니까. 그 다음에 정보 탐색, 인포메이션 서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정보 탐색을 하는가. 그 다음에 대안해수, 대안해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안해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안해수는 정보 처리 양화 관련되어 있는데 보통은 소비자들이 한두 개를 그냥 가지고 있는 집중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서너 개 정도 평가하고 아주 많아야 한 6개 내지 8개라고 합니다. 8개를 넘어가면 사실 평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뭐 핸드백을 하나 사겠다 해서 8개 이상의 브랜드가 되면 그건 뭐 고르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너무 많아지면 소비자들이 혼동을 하고 헷갈리고 뭘 샀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보통은 보면 서너 개 중에서 이제 주로 한두 개를 메이저로 사면서 나머지를 조금 하고 그렇죠. 이렇게 요게 이제 소비자 의사결정의 유형이고 이 요인별로 의사결정이 달라진다. 이건 뭐 보시면 관여도는 일상적인 거는 낮고 컴프리헨시브 할 때는 높고 이렇게 되면 이건 생각해 보면 아는 겁니다. 여기 있죠. 이건 루티나이즈드, 리미티드, 익스텐드가 아니고 컴프리헨시브인데 뭐 똑같은 뭐 영어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게 5단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요게 지금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 행동의 앞에 건 했고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평가, 구매 후 행동 이 5단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 상태와 어떤 현실 상태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간 배가 고프다. 그럼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배가 불렀으면 좋겠다. 배가 고픈 거 같고 부른 거의 차이가 문제인식의 사람들이 그거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보통이죠, 보통. 보통은 고몰입의 경우로 사는데 그렇게 사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가끔. 그냥 문제인식 안 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술 먹다 보니까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문제를 안 느끼는데 길거리 가는데 두산타워 앞에 매대가 펼쳐져 있는 사람들이 스카프를 사길래 그냥 나도 뭔지 모르고 사고 그런 경우 꽤 있죠. 충동으로 사는 경우. 그래서 계획 구매가 주로 이런 문제인식을 하고 충동 구매는 그냥 뭐 생각 없이 삽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를 그렇게 사느냐. 절반 정도가 계획 구매를 하고 절반이 충동 구매를 한다고 미국에서 대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냐 절반은 생각해서 하고 절반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산다. 근데 계획 구매와 충동 구매는 어떻게 조사하느냐. 점포 앞에서 보통 미국에서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점포 앞에 100명이 점포를 들어갈래 슈퍼마켓을 그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번호표를 주고 그 다음에 설문지를 미리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슈퍼에 들어가서 사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럼 콜게이트 팜 오일 마운틴 듀 그래서 쭉 적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물건을 사고 나올 때 이제 요거 설문에 응답해주면 일부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바구니 좀 봅시다래. 그럼 이 사람이 미리 종이에 적은 거를 장바구니에 샀으면 계획 구매죠. 그죠? 그거는 샀으면. 뭐 콜게이트 사겠다는 콜게이트 샀으면 이제 코카콜라 사겠다는 샀으면 그건 계획 구매인데 그 리스트에는 없어. 사전 리스트에 없는데 장바구니에 있어요. 이게 충동 구매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종업원이 얘기를 했거나 광고가 생각이 났거나 옆에 사람이 보는 걸 보고 사는 걸 보고 그냥 사는 게 충동 구매가 되죠. 그러면 리스트에 있는데 안 산 거냐? 그건 남바잉이라고 한다. 비구매죠. 안 산 거죠. 안 살 수도 생각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계획 구매란 점포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고 있던 거를 점포에서 사가지고 나온 게 계획 구매고 충동 구매는 점포에 들어가서 생각 없이 갔는데 그걸 사가지고 오는 것. 이 계획 구매와 충동 구매 대체로 절반이 됩니다. 절반 정도. 근데 계획 구매는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얘기입니다. 충동 구매는 주로 이런 게 없죠. 충동 구매는 주로 로우 인볼먼트인데 그냥 이런 거는 이제 5단계는 하이 인볼먼트, 고몰입일 때는 이렇고 로우 인볼먼트는 주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먼저 물건을 사놓고 그다음 평가를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5단계를 간다. 그다음에 처음에 살 때는 이렇게 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반복할 때는 이런 신경을 안 쓰죠. 저는 제가 지난 동영상도 얘기했지만 이제 술 먹으러 가면 제가 시키는 거 별로 많이 안 먹으니까 빨간 소주하고 요새는 청아 하나 먹고 계란찜 먹다가 나중에 빨간 소주 먹고 나오든지 여러 명이 가면 이제 다른 것도 시키는데 양장피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이런데 그냥 제가 들어가면 그냥 아주머니가 그냥 줘요. 그냥 빨간 소주하고 교수님 오셨네 그냥 찜이요. 그래서 예 그럼 계란찜하고 빨간 소주 주면 그냥 먹으면 돼 그냥. 이제 습성화된 거죠. 그렇게 되죠. 문제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를 살 때는 그렇게 안 사죠. 자동차를 살 때는 신경을 써서 사죠. 정보 탐색은 이제 머릿속에서 하는 게 이제 인터넷 서치고 외부적으로 점포나 인터넷 서치를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인터넷이 언제 생겼습니까? 인터넷은 생긴 건 1960년도인가 생겼다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외부로 바뀌어가지고 웹사이트가 홈페이지가 생긴 거는 1991년인가가 세계 최초로 홈페이지가 하나 생겼다는데 지금은 100억 개가 훨씬 넘다고 치고 웹사이트에 되면 쇼핑몰도 있고 무슨 웹사이트에 보면 포털도 있고 수많은 거 있으니까 정보를 서치를 거기서 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모바일로 하게 되면 거기서 서치를 하고 정보 탐색은 머릿속에서 하는 게 내적 그다음에 이제 외적은 밖에서 하는 거. 구매 경험이 많은 사람은 내적을 많이 쓰고 구매 경험이 적은 사람은 외적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외적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습성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다음에 원천은 이제 커머셜 소스는 이제 광고를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하는 거 개인적인 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고 중립적인 건 그냥 지하철에서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렇죠. 경험은 자기가 해본 거 고려상표 군이라는 게 컨시더레이션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살려고 하는 생각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교수님이 쏘세요 그럼 예 그럼 당연히 제가 쏘죠 그럼 제가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갈 데가 몇 군데 없죠. 어디 갈래요? 어디. 얼마 전에는 우리 이제 사제동행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사제동행하고는 학교에서 비용이 나왔다 해서 대학로에서 연구를 보고 그날은 그냥 빙수만 먹었어요. 근데
다음에 또 8월 달엔 전시회 간다 해서 가시면은 제가 끝나고 저녁을 사주겠다 해서 그때는 한번 그랬더니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떠오르는 음식점이 있어갖고 만두를 먹냐 했더니 저희 잘 먹어요. 그래서 예, 그럼 만두 전골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그 컨시더레이션 어떤 셋이죠. 이보크드 셋이라는 게 머릿속에 확 떠오른 거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고려하는 거. 이보크드는 환기 뭐 그냥 된 거고 그 중에서 고려하는 거는 뭐 그 집에 갈라 했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어떤 고려 상품군입니다. 처리는 브랜드별, 속성별 이제 이 결합인데 주로 브랜드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속성별로 이게 뭐냐면 특정 브랜드에 노출이 많으니까 그 브랜드를 찍어야죠. 브랜드별로. 커피 전문점 갈래면 어디 갈래? 그러면 교수님 탐앤탐스요, 뭐 어디요, 뭐 스타벅스요 이렇게 얘기해. 이게 브랜드별. 그럼 비교를 해요. 스타벅스하고 탐앤탐스하고 어디하고 뭐 이디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더 가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브랜드별로 비교하는 게 브랜드별 처리고 속성은 그렇지 않고 그냥 제일 싼 것부터 요새 경기 나쁘니까 우리 학생은 제일 싼 데 갑시다. 그러면 제일 싼 게 어디죠? 쭉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싼 데를 고르는 것이 속성별 처리죠. 경기가 나빠지면 속성별 처리에 저가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요새가 그렇다는 거죠. 물건이 잘 안 팔리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550만 명이고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러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린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대안평가가 얼터너티브 이별 그 중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를 통해서 대안평가를 하죠. 근데 그 태도가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태도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잘. 태도는 변하지 않는데 물론 브랜드별은 조금 밝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오래 갑니다. 오래. 명품 중에서 무슨 뭐 아주 센 것들은 아주 오래 가는 할머니가 사고 며느리가 사고 또 뭐 외손녀까지 친손녀까지 사는 그런 데서 오래 갑니다. 평가 기준이랑은 태도가 주로 이 앞에서 나온 이제 어떤 속성별로 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속성별로 해서 평가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럼 가격으로 이디야가 제일 싸고 어디가 싸고 그다음에 맛 어디 어쩌저쩌 그래서 속성별로 해갖고 속성의 점수를 매기고 그다음 대안의 점수를 매기고 그걸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실판에서 보여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상적이라는 건 하나가 나빠도 하나가 좋은 걸로 커버를 하는 거. 야, 저기는 가격은 싼데야 말이야. 너무 좀 지저분해. 바퀴도 나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싸잖아. 이게 보상적이고 무조건 비보상적 그거 상관없어. 지저분한 데는 안 가. 그죠? 저도 약간 우리 집사람한테 배웠는데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음식점을 갈 때는 항상 큰 데를 가라. 내가 포장마차를 한번 데리고 갔더니 안 갈라 그래요. 왜 안 갈라 그랬더니 포장마차에는 보니까 물이 적은 것 같더래요. 물이 적으면 그릇 같은 걸 안 씻을 것 같다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고요.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꼭 시키면 사람들이 숟가락을 그냥 책상에서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책상에서 놓지 말고 좀 휴지나 그릇 위에 올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해서 비보상된다. 깨끗하지 않은 데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보상적이죠. 어떤 분들은 어떤 우리 소비자는 보니까 뭐 싸고 양이 많은 데만 간다. 그럼 그러고 다른 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이제 비보상적이고 보상적이라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렉스코그래피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정해가지고 딱 하나 뭐 저거 작은 거 뭐 이렇게 해갖고 싼 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시퀀셜 일리미션 이제 쪼개서 제거하는 거. 컨정티브하고 디스정피는 이제 쭉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책에 다 있고 제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이제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예전에 제가 제임스 로스 배트맨의 1982년도 책을 보면서 Information Theory Perspective of Consumer Behavior인가? 정보 처리적 소비자 행동 체계 보고 그래서 했는데 요새는 이제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런 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새는 이제 렉스코그래픽하고 맥시멈 유틸라이제이션이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두 개 크게 설명하겠습니다. 렉스코그래픽은 그냥 하나로 제일 싼 거부터 해가지고 쭉 싼 거를 쭉 고르고 그 다음에 양이 많은 거 이렇게 고르는 게 렉스코그래픽이고 맥시멈 유틸라이제이션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속성을 쭉 나열을 해요. 뭐 맛이 있어야 된다. 뭐 양이 많아야 된다. 뭐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속성별로 브랜드를 평가해. 그래서 점수를 매겨. 5점 만점에 몇 점. 그래서 속성에다 곱해. 그래서 쭉 곱해서 총합이 제일 나온 거. 그래서 이 렉스코그래픽 같은 거는 로우 인볼먼트, 껌 살 때 주로 그렇게 하고,
maximum utilization 어떤 효용 최대화 같은 건 자동차사나 집 살 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쓰는 카드죠. 구매는 뭐 골룸 됩니다. 구매는 아주 쉽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조사가 하는데 태도가 좋으면 구매를 할 것 같다 이랬는데 실제 잘 안 해.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이 그 물건 되게 좋아하는데 잘 안 한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willingness to pay가 있어야 돼. 지불할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불할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에서 태도는 중요하지만 구매의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하지는 않았죠. 작용하는 정도가 적었죠. 0.12 정도밖에 안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데입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너시아는 그냥 맨날 사는 대로 그냥 하는 거. 여기 보시면 네 가지 있죠. 고관여일 때는 의사결정이 복합적인 걸 하고 저관여일 때는 제한적인 걸 한다. 그게 이 앞에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요거. 여기 보시면 제한적인 건가 포괄적인 거 있죠. 아예 일상적인 거는 맨날 하는 거니까 관여도.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저기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고 구매 습관은 뭐 고관여일 땐 브랜드 충성도 하나에서 맨날 사면은 사고 그러면 저관여는 그냥 껌 맨날 먹던 껌 먹는 거고 껌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뻥튀 같은 거 있으면 브랜드 없죠. 그냥 길거리에서 뻥튀 먹자. 야 뻥튀 먹자. 그럼 그냥 번데기 먹자. 그러면 그냥 사서 먹는 게 이제 관성이죠. 구매 후 행동, 구매를 하고 나서 고객 만족과 불만족은 어떻게 생기냐? 이 사전 기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prior expectation과 actual 어떤 experience의 차이가 어떤 만족입니다. 내가 그 제품을 사면은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맛이 이 정도 되고 이렇게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요번에 가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그게 불만족이고 요번에 갔더니 또 좋아졌더라. 그럼 만족이고 기대 대비 현실. 그냥 현실만 되는 게 아니고 기대해서 대비해서 그래서 명품이라는 게 상당히 품질을 중요시하면서도 고도의 마케팅을 쓰는 이유가 명품이 점점 값을 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기대가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현실은 이제 그렇게 못 가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소비자 기대가 올라가는 것 맞춰서 하기 위해서 품질을 올려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매 부조화는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사기 전에 생각하고 다른 거. 어디 머리하러 갈라 했더니 큰언니가 결혼한 큰언니가 야 거기 가지 말고 집 근처 거기 가지 말고 저기서 한 마을버스 두 정거장 가서 거기 미장원 되게 좋아. 거기 가면 내 이름 되면 잘해줄 거야. 그래서 마을버스 두 정거장이나 가서 집 앞에 있는데 안 가고 거기 가서 갔더니 가보니까 뭐 별로야. 그리고 와갖고 뭐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언니랑 얘기했더니 언니가 원장님이 깎았냐? 그래서 아니에요. 그런 어떤 안경 안 쓴 사람이 안경 쓴 사람이 원장님인데 원장님한테 깎아야 되는 거야. 했더니 언니가 그 얘기 안 했잖아. 하여튼 나는 당연히 그때는 원장님밖에 없은 것 같은데 요새는 직원이 많아졌나 보다.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안 깎아서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나는 거기 안 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페스팅거가 만든 아주 유명한 고객 충성도는 이제 지속해서는 컴플레인 비헤이버는 이제 불평. 컴플레인은 뭡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살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불평을 제가 미국에서 우리 교수가 공부하다가 이제 어떤 프라이빗 컴플레인이 있고 퍼블릭 컴플레인이 있다. 제가 그랬죠. 교수가 그게 뭐야 그래서 사적 행동이 있고 공적 불평 행동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공적을 많이 한다. 뭐 소비자 어디다 올리고 막 그때 인터넷이 없을 때니까 뭐 인터넷이 쓰지도 않았으니까 막 어디 소비자 리포트에 올리고 떠드는데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적으로 친구한테 얘기하고 말았다. 교수가 그런 면이 있다 해서 논문을 쓰자 해서 논문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행동이 젊은 사람들은 액티브한 사람들은 막 요새 같으면 인터넷 포털에 올리고 거기 가지 말자 이렇게 쓰는데 연세 드신 분이나 그냥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개인적인 이제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아까는 이제 5단계죠. 여기 5단계. 이렇게 5단계를 해준 거고, 요거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냐. 여기 이제 보시면 영향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시고 수업 시간에 다시 이제 공부하시고 책을 보셔야 될 겁니다. 개인적인 영향은 동기, 태도, 라이프 스타일이 있죠. 예전에는 다른 것들,
것도 좀 했었는데 잘 안 나오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태도입니다. 동기라는 건 이제 구매할 목적에 따라서 뭐 개인적인 동기냐, 뭐 가족의 동기냐 이런 거고, 라이프스타일은 어떤 액티비티 인터레스트 오피니언, 무슨 뭐 행동을 어떻게 가지고 의견을 어떻게 하고 오피니언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인데 제일 많이 중요한 게 태도. 태도가 얘기를 했죠. 그 구매할 때, 대안평가할 때 중요한 태도. 환경에는 가족, 중고 집단, 문화 등 개인들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전이요. 요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